다른 그림이고, 이게 이제 갈라테아 로지아인데 제일 중요한 로지아는 사실 이겁니다. 여기 이거는 푸스키 로지아라고 하는데 요거를 오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 키지, 지금은 빌라 파르넷이나 이 빌라의 메인 로지아가 이거죠. 여기가 입구였으니까, 북쪽이니까. 그러니까 입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인데 이 로지아의 저 사이즈가 7m 20m입니다. 상당히 크죠. 7m 20m라 들어가면 이게 북쪽입니다. 남쪽이죠. 남쪽입니다. 남쪽. 이거를 푸스케 로지아입니다. 푸스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 푸스케로에서 남쪽. 그 다음에 북쪽이니까 여기가 서쪽이죠. 서쪽. 그리고 이게 서쪽이죠. 서쪽. 그 다음에 북쪽. 북쪽이 이게 현재 유리창문을 달아놨지만 이게 로지아였어요. 밖으로 뚫려 있습니다. 북쪽. 그 여기 이제 건물 있지만 아주 수풀이 무성했다는 거죠. 북쪽. 그 다음에 북쪽이죠. 그 다음에 천장을 보십시오. 무슨 꽃들이 잔뜩 있고 남녀의 누드들이 가득 채우고 있죠. 그 다음에 북쪽 그리고 동쪽. 그러니까 사면이니까 7m 20m 북쪽 동쪽. 그래서 천장 전체가 남녀의 누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뭐 같으냐? 자세히 보시면 이 무슨 꽃들이 쫙 돼 있는 것 같죠? 꽃들이 잔뜩 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림은 이런 식입니다. 꽃줄 장식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 이거를 페르골라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페르골라는 뭐냐? 우리 보면 되죠. 이렇게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나무나 꽃으로 다 하는 거. 이런 걸 페르골라입니다. 이런 시설물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유럽에서 나중에 굉장히 인기가 있죠. 일본 애들은 파고라 합니다. 파고라. 일본 말로 이걸 파고라예요. 일본 애들이 그 서양 말을 지들 멋대로 줄이니까 원래는 이탈리아로 이런 걸 페르골라 합니다. 사람들한테 휴식과 안식을 제공하면서 꽃과 나무들로 이렇게 둘러서 이런 걸 페르골라 하는데 일본 애들은 이거를 파고라라고 부릅니다. 휴게 시설의 일종이죠. 이렇게. 이런 것도 페르골라입니다. 페르골라. 또 그림으로 그랬죠. 전망이 좋은데 이렇게 그늘을 가리고 이런 거야. 이게 보시면 알겠지 뭡니까? 나신으로 장식된 페르골라죠. 나신으로 장식된.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 장식, 건축물, 정원, 강하고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자연에서 이런 그늘과 휴식을 제공하는 페르골라처럼 나신으로 장식된, 남녀의 나신으로 장식된 페르골라 형태를 띄었단 말이죠. 그죠? 보시면. 나신, 그 바로 밖에는 뭡니까? 정원이, 수풀이 무성한 정원이 있고, 더 나가면 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친환경적인 건축물이고 실내 장식입니다. 이렇게. 페르골라 스타일입니다. 페르골라 스타일로 거기에 뭐가 있냐? 나무랑 꽃이 있는 게 아니라 남녀의 누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푸스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푸스케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그림이 두 점 있고 옆으로 그 이야기가 쫙 둘러져 있습니다. 근데 요런 거 뭐냐면, 그럼 요거는 요런 형태, 요런 시설물은 페르골라, 일본어로는 파고라하고 요런 것들, 요 꽃줄 장식들, 요거는 페스투나입니다. 페스툰. 이것도 나중에 많이 유행했죠. 요 페스툰은 딴 사람에서 이런 걸 페스투나입니다. 이거 로마 시대 나온 겁니다. 로마 시대 벽화인데 벽과 벽을 이렇게 페스툰, 꽃과 식물들로 장식한 거, 동물도 있고 이렇게. 이거는 부조죠. 로마 석관, 이런 걸 페스투나입니다. 장식하는 거죠. 이거는 루브르 장식인데 페스툰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식으로 유럽에서 이 키지 빌라 위도 페스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위에
이런 걸 페스툰 장식합니다. 꽃줄 장식. 꽃줄 장식 안에 남녀의 누드. 그러니까 있잖아요. 꽃, 나무, 새. 정말 남녀의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좋은 환경이죠. 이런 걸 페스툰인데, 요거는 이 페스툰 전문가가 있어요. 라파엘로가 기본 설계를 했지만 페스툰 전문가가 이걸 그렸습니다. 나머지는 라파엘로가 기본 도안하고 라파엘로 제자들이 그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푸시케와 큐피드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에서 더 가까이 보시면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예배당의 천장을 그렸는데 거기는 뭡니까? 남녀의 사랑은 아니죠. 인유리들, 나신들이 많지만 종교적인 이야기고 남성 메일을, 남성의 누드들을 강조했는데 라파엘로는 키지 빌라의 푸시케 로제의 천장에서 남녀의 사랑, 그것도 뭡니까? 꽃줄 장식에 둘러싸인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라파엘로의 특기라는 거죠. 이 그림은 물론 라파엘로가 그리지 않고 라파엘로 제자들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푸시케랑, 그러니까 큐피드랑 푸시케 이야기입니다. 뭐냐? 푸시케가 굉장히 아름다운 인간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19세기에 나온 푸시케와 큐피드. 큐피드는 신이니까, 날개가 있죠. 사랑의 신이니까. 어떻게 됐냐? 큐피드의 어머니가 비너스입니다. 근데 비너스 여신이 자기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맨날 자기 신전에 가서 뭘 바치고 그랬는데, 푸시케라는 너무 이쁜 여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렀습니다. 큐피드를 불러서, 야, 쟤 좀 봐. 너 저것 좀 혼내줘라. 그래서 네가 사랑의 화살을 쏴서 제가 제일 못생긴 남자랑 결혼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너스가 큐피드한테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요 키지빌라 요 바닥에 요런 이쁜 푸시케 동상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없어졌지만 푸시케가 나중에 신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면서 쟤 좀 혼내줘. 화살을 쏴서 제일 못생긴 남자랑 결혼하게 만들어라. 괴물하고 결혼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큐피드가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큐피드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큐피드가 산미신을 찾아서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큐피드가 이거 라파엘로가 그린 산미신의 대상입니다. 그러고 이제 큐피드가 사랑에 빠졌어요. 큐피드하고 푸시케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인간하고 신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비너스가 열을 받았죠. 비너스가 열을 받아서 헤라랑 그 케레스라는 여신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가서. 근데 헤라랑 케레스가 비너스 편을 안 듭니다. 왜냐면 괜히 편 들었다가 큐피드가 나중에 장난을 칠지 복수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관계입니다. 꽃들로 둘러싸인 사이에 비너스가 있고, 그래서 비너스가 열을 받았습니다. 열을 받아서 비둘기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누구한테 찾아갑니다. 열 받아서. 누구를 찾아가냐? 제우스, 유피테르한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에?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당했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비너스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보냅니다. 그 푸시케를 찾으러. 헤르메스가 내려갑니다. 인상을.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비너스가 푸시케를 잡아다가 과업을 줍니다. 우리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사랑 이야기에서 네가 뭐를 해오면 내가 뭐 주겠다. 그래서 뭐 6가지인가 과업을 줍니다. 6가지의 과업을 주고, 근데 그거는 여기 생략돼 있어요. 헤라클레스의 과업처럼 이 푸시케도 비너스한테 과업을 받습니다. 네가 이런 걸 해결해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미의 그러니까 이 세상 최고의 화장품을 지하 세계에 가서 구해와라. 그래서 그것까지 구해옵니다. 푸시케가. 그래서 비너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갖다 줬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비너스가 뭡니까?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게 이제 라파엘로의 대상입니다.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대상에 의거해서 라파엘로 제자들이 그렸죠.
근데 뭐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 여성의 이런 꽃과 과일로 장식된 페스툰 사이에 여성의 나신들. 그래서 이제 큐피드가 다시 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주피터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신하고 인간하고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신하고 인간하고 잠깐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결혼을 못 한다. 근데 큐피드가 찾아가니까 그 제우스, 주피터가 알겠다. 그래가지고 헤르메스가 프시케를 천상으로 데려옵니다. 신의 세계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신들이 회의를 합니다. 주피터가 있고 비너스가 있고 신들이 회의를 해서 프시케를 신으로 받아주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헤르메스가 신이 되는 그 약을 줍니다. 그래서 신들의 회의, 그리고 여기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그러니까 헤르메스죠. 머큐리, 신의 사자, 프시케. 그래가지고 뭡니까? 결혼 피로연이 벌어집니다. 결혼 피로연에서 큐피드와 프시케, 그 다음에 산미신, 그 다음에 비너스는 신나서 이제 며느리가 생겼으니까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 여기 이 관능적인 여성들. 그래서 요거는 신들이 회의라고, 요 주변에는 그 프시케와 비너스 사이에 그런 갈등이 그려져 있고 신들이 회의를 해서 나중에 결혼 피로연이 벌어진다. 내용은 그건데 전체적으로 뭡니까? 빌라의 천정을 남녀누드가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네? 남녀누드가 이렇게 남성 누드, 여성 누드들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처음이거든요. 빌라 건물 전체의 천장을 남녀의 누드, 더구나 뭡니까? 이 꽃들 장식, 여기 뭐 베라벨 꽃과 과일들이, 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온갖, 심지어는 이 그림이 1518년 19년에 제작되는데 1493년에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잖아요. 그 아메리카에서 나온 꽃과 이런 것도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170종에 가까운 채소, 과일, 식물이 여기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페스툰이. 그래서 여기, 예? 그러니까 7m, 20m 공간에, 7m, 20m 공간에, 7m, 20m 천정에 완전 꽃과 새와 식물들, 그리고 아름답고 관능적인 남성과 여성의 나신들이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프시케와 큐피드의 사랑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아고스토 키즈의 개인사에 관계됩니다. 아고스토 키즈가 엄청난 재산가고 교황의 금고직이었어요. 근데 베네치아에서 아까 아고스토 키즈가 두 사람을 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세바스티아노라는 화가, 또 한 사람은 애인. 근데 그 애인의 신분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매춘부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키즈가 굉장히 곤란했어요. 근데 교황 레오 10세가 적극 권유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신분차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뭐 그 드라마에 나오는 뭐 재벌집 아들과 가난한 집 딸, 그런 식입니다. 네? 프시케와 큐피드는 결혼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하나는 신이고 하나는 인간이니까. 아고스토노 키즈랑 그 키즈의 애인도 비슷한 처지였는데 그거를 그린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장식을 한 다음에 곧 아고스토노 키즈가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1520년 정도에 1510년대에 저택의 7m, 20m에 달하는 공간을 꽃과 여성과 남성의 누들로 가득 찬 최초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죠, 이제.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예배당에 천지창조할 때 누드를 많이 그렸지만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세바스티아노라는 그 화가 그린 여성의 초상화인데 이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곤사리하고. 그래서 이 보시면 뭐 프시케와 큐피드 이야기보다는 남성과 여성의 누드,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기 재밌는 장면 많죠. 이 비너스가 비둘기가 끄는 전차를 타고 비둘기 차를 타고
열받아서 씩씩대면서 제우스를 찾아가는 주피터, 제우스를 찾아가는 광경이나 너무 산미신이 관능적인 이 누드들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림이 달라졌죠. 인간적이니까.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완전히 페르골라. 남성과 여성의 누드로 가득 찬 페르골라 스타일의 이 페스툰들. 그러니까 뭐 잔치죠, 잔치. 누드 잔치죠, 완전히. 누드의 향연이죠. 남성과 누드의 향연.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미켈란젤로를 여성하고 가라테아가 완전히 다르듯이 이 키지 빌라, 지금 파르네시나 빌라의 프스케 로지아는 정말 남성과 여성의 누드가 꽃들에 둘러싸여서 나타나는 본격적인 최초 시대고, 이 장식에 힘입어서 그 전에 물론 교회당을 나신으로 장식한 루카 시노렐리의 이런 그림도 있었고 미켈란젤로의 이런 나신들이 나오지만 이제는 달라진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토바에 있는 태궁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만토바에 있는 태궁전에 거의 비슷한 그림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 5년쯤 후에 그려진 겁니다. 라파엘로의 제자 줄리오 로마노라는 사람이 그리는데, 요 키지 빌라에 파르네시나 빌라의 푸시케 로지아, 이 천장 장식들, 남녀의 사랑, 꽃, 완전히 그 사랑 찬가죠. 그것이 1520년대 만토바의 태궁전에서 훨씬 더 아주 정말 깜짝 놀라실 정도로 야한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림이 이제 완전히 세속적인 시대가 열리는데, 다음 시간은 요 태궁전, 만토바에 있는데, 태궁전 그 북부 이탈리아 만토바에 있는 태궁전의 요 천장화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르네시나 빌라, 당시에는 키지 빌라라고 불렸는데 16세기 후반에 파르네스의 가문이 인수해서 파르네시나 빌라라고 불린 그 빌라 파르네시나의 갈라테아 로지아, 그리고 프스케 로지아, 그 남녀성 누드들 잔치, 향연이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만토바에 있는 태궁전에서 어떻게 정말 흐드러지는가, 그거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